여러분,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거창한 말이나 포장된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곳에서 그 사람이 무심코 다루는 소지품에서 그의 진짜 마음과 삶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나는 장사꾼에게 속아보기도 했고 함께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사람의 수많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준 것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 시계를 은근히 드러내며 성공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낡고 해진 가방을 조용히 들고 다녔는데 그것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었기에 누구보다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물건의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가방 속에 든 낡은 수첩 하나, 오래 쓴 펜, 정리된 지갑, 반짝이는 신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하루와 인생, 그리고 그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많은 배신을 겪으면서도 사람을 계속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습관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순간적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쌓인 시간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먼저 그의 손끝을 봅니다. 펜을 어떻게 쥐는지, 가방을 어떻게 두는지, 신발은 닦여 있는지, 이런 디테일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살아가고 있는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관계도 소중히 다루고 약속도 무겁게 여깁니다. 반대로 물건을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사람은 결국 인생도 그렇게 다룹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방 속, 주머니 속, 책상 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놓인 것들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물건들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당신의 삶도 어지럽혀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 또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무게를 바꾸고 작은 태도 하나가 사람의 신뢰를 결정합니다. 결국 삶은 이런 사소한 디테일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그가 다루는 물건을 보십시오. 그 작은 거울 속에서 그의 인생 전체가 비쳐 보일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모임 자리에서 명품을 둘러싼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명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품질,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 세련된 디자인은 분명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나 역시 좋은 물건을 오래 아껴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물건을 다루는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을 조용히 쓰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가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일부러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시계를 슬쩍슬쩍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물건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구나.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그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신뢰와 존경이 느껴집니다. 물건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물건의 가치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한 번은 성공한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가방은 낡고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 정도 사람이면 새 가방을 사도 될 텐데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방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고 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기억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명품을 가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정성껏 아끼고 감사히 쓰는 사람은 마음이 깊습니다. 반대로 그 물건을 흔들며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젊은 후배들에게 자주 합니다. 사람의 품성은 비싼 물건을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분 좋게 쓰기 위해 물건을 가져라. 이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단순히 물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관계,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눈앞의 과실을 위해 쓰는 사람은 결국 그 무게에 짓눌리고 맙니다. 하지만 감사와 절제로 대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늘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물건은 당신을 드러내는 창이다. 그 창이 흐리면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깨끗이 관리된 창은 당신의 내면까지 투명하게 보여준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방 속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서 당신의 삶의 태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물건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태도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품격을 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그가 사용하는 도구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서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나는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 중 매일 아침 도구함을 닦고 칼날을 갈고 순서대로 정리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는 그 일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작업은 언제나 정확했고 납기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도구를 다루는 태도는 곧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충 던져두고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도 대충 다룹니다. 그와 함께 일을 하면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도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구의 상태가 그 사람의 내면을 증명합니다. 달아해진 도구라도 반짝이도록 관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감이 쌓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 성공이 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도구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습관이 큰 사업도 제자리에 놓이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수많은 공사 현장에서 그 진실을 경험했습니다. 정리정돈이 된 현장은 언제나 사고가 적었고 일정이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반대로 어수선하고 도구가 여기저기 흩어진 현장은 문제도 많았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도구함이 어지럽다면 생각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행동도 산만해집니다. 여러분의 책상, 가방, 차 안이 어질러져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칸트는 질서는 자유의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리정돈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줍니다. 정돈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일의 효율도 관계도 성취도 달라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신발을 닦고 도구를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만의 하루 마무리 의식이었습니다. 그 의식이 나를 다음 날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도구를 다루는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정돈할 것입니다. 작은 도구 하나가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으며 깨달은 성공의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말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 첫 신호는 다름 아닌 차림새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 비싸냐 수수하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게 자신을 정돈할 줄 아느냐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자리에 엉뚱하게 눈에 띄는 차림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옷은 이미 목소리보다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무언의 무례입니다. 반대로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다린 셔츠, 반짝이는 구두, 단정히 닦인 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전해집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그 작은 디테일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손님집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구두는 윤이나 있었고 옷자락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느껴진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성실과 품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차림새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자 자기 자신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거나 셔츠가 구겨져 있다면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주 말합니다. 차림새는 무언의 자기소개다. 화려한 옷을 걸치더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내면도 흐트러져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소박해도 정갈한 차림은 배려와 성실을 보여줍니다. 진짜 내실 있는 사람은 과시가 아닌 조화를 선택합니다. 조용한 품격 속에서 그의 깊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옷차림 역시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 큰 기회가 열립니다. 내가 사업을 키워가며 만난 수많은 동업자와 고객들 역시 첫 만남에서의 인상으로 많은 것이 결정됐습니다. 단정한 차림새는 상대에게 안도감을 주고 그 순간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옷차림은 단순히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신뢰와 기회를 얻습니다. 작은 단정함이 큰 성공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지켜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손목에 찬 시계, 바늘이 어긋난 채 그대로 방치된 사람, 혹은 아예 시계를 차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은 약속에 늦어도 미안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해도 태연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라집니다. 자기 페이스에만 맞추고 남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도 허술해지고 신뢰를 잃습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무렵 납기를 지키지 않는 하청업체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 후 나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만 곁에 두었습니다. 시계를 맞추는 행위는 단순히 바늘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시간을 존중합니다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협력 관계에서 40% 더 높은 신뢰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 능력이 곧 리더십의 핵심 자질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경영자들이 강조해 왔습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늘 말했습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만 인생을 다스린다. 여러분,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새로운 기회를 부릅니다. 시계 바늘이 맞춰진 사람은 마음속 기준도 바르게 맞춰져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에 느슨한 사람은 작은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오늘 당신의 시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바늘이 어긋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준도 함께 어긋나 있는지 돌아보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약속, 출근 시간, 식사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고 다져집니다. 시간을 지키는 습관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물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 책임감,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은 세계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지갑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갑이 항상 뒤죽박죽입니다. 구겨진 지폐, 쓸모없는 영수증, 낡아 떨어진 카드들까지 그대로 쑤셔놓은 채 들고 다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돈을 다루는 법도 인생을 다루는 법도 정돈되지 않았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갑이 늘 깔끔합니다. 지폐는 방향을 맞춰놓고 필요 없는 영수증은 그날 정리하며 지갑 자체도 정성껏 관리합니다. 그 사람의 삶 역시 체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실제로 내가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 중 지갑을 깔끔히 관리하던 사람은 대개 재정 상태도 건강했습니다. 돈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작은 수첩에 모든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밥값, 교통비, 심지어 작은 연필 한 자루 값까지도 적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었고 작은 돈이 모여 큰 자본이 되었습니다. 훗날 현대 그룹을 일구어낼 때 그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다루는 방식이 곧 당신 자신이다. 맞는 말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계획적으로 쓰는 사람은 삶도 안정적이고 인간관계도 건전합니다. 반대로 돈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관계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쓸모없는 영수증이 가득하다면 지금이 바로 정리할 때입니다. 지갑은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 당신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지갑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는 첫걸음입니다.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돈에게도 존중받고 그 돈이 머무는 집 역시 단단해집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지갑을 존중하는 사람은 인생도 존중한다. 작은 공간 하나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큰 사업도 큰 인생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작은 혁명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가방 속에 있는 책과 기록물을 유심히 보아왔습니다. 수첩 하나, 책 한 권이 그 사람의 세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첩을 늘 들고 다니며 작은 생각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볼펜 자국이 빽빽하게 남은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그의 성실함, 치열함,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생생히 전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한다는 것은 실천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고 잊으면 행동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지요. 반대로 몇 년째 들고 다니는 수첩이 깨끗한 사람도 있습니다. 페이지가 텅 비어있는 그 공백은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시간을 허공에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겉으로는 멋진 말을 늘어놓아도 실제 행동은 없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은 고여있는 물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언제 어디서든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떠오른 아이디어, 사람들과의 약속, 깨달음의 순간들을 빼놓지 않고 적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메모들이 모여 내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어떻게 다루는지 무엇을 읽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문장, 접힌 페이지, 손때 묻은 표지는 그가 고민하고 성장하려 쓴 흔적입니다. 반대로 책을 장식품처럼 쌓아두기만 하고 읽지 않는 사람은 지식을 진짜 삶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늘어놓는 셈이지요.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의 흔적은 그 사람의 발자취다. 내가 만난 위대한 경영자들, 훌륭한 리더들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펼쳐져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습관이 기업을 성장시켰고 그들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방 속에 수첩과 책을 꺼내보십시오. 그 속은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흔적이 가득합니까?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간 글씨가 당신의 인생을 다지고 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킬 때 당신은 한 걸음 더 단단해지고 세상은 그만큼 더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깨끗한 수첩은 비어있는 인생을 말할 수도 있지만 가득 채워진 수첩은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을 증명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차이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수첩 한 권, 책 한 권을 가까이 두고 당신의 하루를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나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발끝에 묻은 먼지 달아버린 굽, 잘 닦인 가죽, 이 작은 디테일 속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하루가 보인다. 구겨지고 방치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대개 약속이나 책임감에서도 허술합니다. 자기 발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조차 소홀히 다루는데 다른 일을 어찌 성실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오래된 신발이라도 반짝이며 잘 관리되어 있다면 나는 그 주인의 마음이 단정하고 책임감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는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현장에서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녔지만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신발을 닦아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노고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나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 자체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 내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신발은 어떤 모습입니까? 반짝이며 내일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먼지와 흙에 뒤덮인 채 어제에 멈춰 있습니까? 나는 또한 사람의 주머니나 가방 속에 있는 필기구를 눈여겨봅니다. 볼펜 하나에 그 사람의 태도와 준비성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제대로 눌러지고 잉크가 잘 나오는 펜,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챙겨둔 펜은 약속도 책임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작은 메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잉크가 끊긴 펜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니고 필요할 때마다 남에게 빌려 쓰는 사람은 삶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습관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주머니에 펜을 2-3개씩 꽂고 다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든 회의 자리에서든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펜 끝에서 나온 한 줄의 메모가 수십억 원짜리 사업 아이디어로 성장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거창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물건, 다른 신발, 다 달아진 펜, 정리된 지갑, 가득 채운 수첩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신뢰, 당신의 관계, 당신의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큰 인생도 지켜낼 수 있다. 오늘 가방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의 물건들이 바로 당신의 삶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깨달음입니다. 큰 성공은 화려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 물건 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